지금 삼천당제약 주주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비아냥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18층도 없는 유령회사라며 사기당한 거야 라는 조롱입니다. 대한민국 메이저 경제지가 현지까지 가서 확인했다는데 건물이 10층까지밖에 없으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시가총액 수조 원짜리 기업이, 그것도 수십 년 업력을 가진 중견 제약사가 초등학생도 구글 맵으로 1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술한 거짓말을 공식 계약서에 써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존재하지 않는 18층 미스터리 뒤에 숨겨진 거대 자본과 일부 언론이 설계한 정교한 K바이오 약탈 작전의 실체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반토막 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성장과 자본시장 대수술이 왜 이 시점에 삼천당제약에 칼을 빼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18층이 없는 빌딩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가린 카메라일까요? 그 설계도를 지금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현재 삼천당제약의 주가판을 보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118만 원을 호가하며 코스닥의 황제주로 군림하던 주가가 오늘 51만 9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시가총액 절반이 단 일주일 만에 증발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우량주들이 겪었던 낙폭보다도 훨씬 가파르고 잔인한 하락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국 파트너사와의 15조 원 규모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독점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인 리벨서스의 복제약을 먹는 알약 형태로 만들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였죠.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이른바 기획된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건 숫자 때리기였습니다. 삼천당은 15조 원을 향후 10년간 예상 매출 이익 공유분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언론과 공매도 세력은 확정된 계약금은 1,500억 분인데 15조라고 부풀렸다며 사기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공격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에 100층짜리 빌딩을 짓기로 계약하고 첫 삽을 떴는데 지금 당장 들어온 돈은 계약금뿐이니 이 빌딩의 가치는 0원이다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매출 공유 계약은 원래 제품 출시 후 발생하는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삼천당이 있지도 않은 돈을 당장 들어온 것처럼 속였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18층 유령 사무실 보도입니다. 서울경제 측에서 미국 현지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건물은 10층인데 사무실 주소는 18층으로 되어 있어 실체가 없다는 내용이었죠.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주가는 수직 낙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보도의 타이밍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제 전인석 대표가 직접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FDA 제출 서류와 파트너사의 실체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일부 공개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실도 가짜다라는 식의 메가톤급 루머가 기사화된 겁니다. 지금 시장에는 역대급 규모의 공매도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야만 돈을 버는 세력들에게 18층 논란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였을 겁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지는 패닉셀 구간에서 그 물량은 고스란히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서 주가가 빠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 세력의 정교한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하필 삼천당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 깃발을 꽂으려는 이 타이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이 사건의 진짜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18층 유령 사무실 논란이 대한민국 메이저 경제지 일면을 장식하게 됐을까요? 이 사건의 구조를 뜯어보면 단순히 주소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 카르텔과 거대 자본이 합작한 K바이오 약탈 작전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구조적 장치는 미국 오피스의 주소 체계와 법정 대리인 제도입니다. 서울경제가 찍어온 10층 빌딩 사진?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빌딩 안에 입주한 로펌이 관리하는 스위트 1800은 실제 지상 18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비즈니스 환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헛웃음이 나올 이야기입니다. 수조 원대 글로벌 계약을 체결하는 파트너사가 본인들의 사업 주소를 공시에 그대로 노출할까요? 천만에요. 특히 비공개 계약이 생명인 제약업계에서는
실제 업무를 대행하는 법률 대리인이나 특허 전문 로펌의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인 대리 특허 개념이 등장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사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대리인을 전면에 내세워 특허를 관리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때 계약서상 적히는 주소지는 실제 연구소 건물이 아니라 그 업무를 대행하는 대형 로펌의 스위트 번호입니다. 미국의 대형 빌딩들은 한 개 층을 수십 개의 스위트로 나누기도 하고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실제 층수와 무관하게 1800번대, 2000번대 번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서울경제가 찾아가서 층수가 안 맞네? 유령회사네? 라고 떠든 그 주소는 사실 파트너사를 대신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대리인 법인의 행정구역 번호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이건 마치 테헤란로 18-1이라는 집원 주소를 보고 건물이 18층이 아니니 사기다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준 낮은 공작입니다. 이걸 메이저 언론사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면서도 개미들의 눈을 가리고 물량을 뺏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공매도 후 왜곡 기법을 쓴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이런 억지 공격이 쏟아지는 걸까요? 현재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은 노보 노디스크 같은 빅파마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천당이 경구용 제네릭이라는 게임 체인저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주사기 대신 저렴한 알약으로 시장을 뒤흔들겠다니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수십조 원의 매출이 날아갈 수 있는 생존의 위협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정성장과 금융 적폐 청산입니다. 강자의 횡포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억강부약의 정신이 자본시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시장에는 특정 세력이 공매도를 쌓아놓고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불을 지피며 개인 투자자의 재산을 약탈하는 구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이슈가 아니라 정보를 무기화한 금융 테러입니다. 거대 공매도 세력과 일부 언론이 결탁해 유망한 국산 기술을 사기로 몰아세워 주가를 폭락시킨 뒤 그 이득을 챙기는 이 약탈적 구조는 경제 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지금 당장 이 사건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어떤 계좌에서 공매도가 쏟아졌는지, 그 세력과 해당 기사를 쓴 언론사 사이에 어떤 유착이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국가가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삼천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결단이 포함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의 전격적인 특별수사와 역대급 숏스퀴즈 시나리오입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자본시장 대수술의 본보기로 삼고 공매도 세력과 언론 유착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입니다. 부당이득은 끝까지 환수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전달되는 순간 분위기는 180도 반전됩니다. 주소를 왜곡해 보도한 언론사와 공매도 세력 사이의 뒷거래 정황이 밝혀지는 순간 수사를 피하기 위해 세력들은 서둘러 빌린 주식을 사서 갚는 숏스퀴즈에 돌입할 겁니다. 이때 주가는 상상 이상의 반등을 보여줄 것이며 삼천당은 정부 공인 기술주로 거듭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당국의 방관 속에서 개미 잔혹사가 반복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정부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과거의 관성에 젖어 방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력들의 공격은 더 대담해질 겁니다. 삼천당의 기술력이 아무리 진짜라 해도 계속되는 루머와 공매도 폭격에 기업의 신뢰도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전체가 여전히 세력의 놀이터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며 국내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질 것입니다. 유망한 K바이오 기업 하나를 잃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신뢰가 무너지는 파국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시민 주권의 승리와 제도적 대전환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사태에 분노한 개미 투자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고 이재명 정부가 이를 동력 삼아 공매도 상환 기간 제한이나 악의적 허위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시나리오입니다. 삼천당 제약 사태가 그 거대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설 것이고 그 압력이 결국 정부를 움직여 시장의 룰 자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이 18층 미스터리라는 저열한 연극을 끝낼 의지가 있는지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삼천당제약은 그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죽이려는 인간들의 탐욕은 언제나 거짓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거짓을 뚫고 진실을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삼천당의 18층 논란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본인 법정, 대리인 및 대리 특허 제도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저급한 프레임 전쟁입니다. 미국 오피스 빌딩의 스위트 번호가 실제 층수와 무관하게 행정번호로 부여된다는 상식조차 왜곡하며 유령회사 운운하는 것은 사실 보도가 아니라 유망한 K바이오 기업의 숨통을 끊어 공매도 수익을 챙기려는 기획된 경제 공작입니다. 메이저 언론이 이런 무식한 주장을 일면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언론 지형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를 자본시장 투명화의 역사적 이정표로 삼고 즉각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세력의 배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면 주가 폭락 직전 쏟아진 공매도 물량과 악의적인 기사 사이의 검은 커넥션을 수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경제적 민주화의 시작입니다. 셋째, 결국 주가는 근거 없는 공포가 아닌 압도적인 기술의 실체로 회귀할 것입니다. 삼천당의 에스페스 기술과 15조 원이라는 매출 공유 규모는 글로벌 파트너사가 철저히 검증한 결과물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시장 질서가 잡히는 순간 공포에 베팅했던 세력들은 처참하게 몰락할 것이며 진정한 가치를 믿고 견딘 투자자들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